대통령 명예훼손 체포됐다 풀려난 강용석. 자, 윤지영 기자. 어제 강용석 변호사가 경찰에 체포됐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무슨 이유 때문에 체포가 됐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강 변호사는 어제 오전 11시 5분쯤 자택에서 체포가 됐고요. 약 8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풀려났습니다. 혐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입니다. 강용석 변호사는 조사 후에 석방되면서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면 누구든 체포될 수 있을 것 같다면서 문 정권 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느낌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은미 기자. 그런데 이 강용석 변호사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무슨 사진 한 장이 조금 화제가 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어제 강 변호사가 체포돼서 가고 난 다음에 이제 집에 남아있던 강 변호사의 아내가 찍어서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 쪽에 보낸 사진입니다. 보면은 신문을 보면서 아마도 주스나 커피를 먹으면서 식빵을 먹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저 사진, 네, 얼마나 그 당시 체포됐을 당시에 준비 없이 무방비로 좀 있다가 간 거 아닌가 하는 그 당시 현장이 좀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가로세로 연구소가 어제 방송을 했습니다. 바로 그 강 변호사가 서울시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서울시 경찰청 바로 앞에서 방송을 했는데 방송 내용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아침 식사 도중에 체포가 되셨습니다. 형수님이 흐느끼시면서 저한테 식빵 사진을 하나를 보내주신 게 있는데 식빵을 지금 한 절반 정도 드시다가 체포가 되신 겁니다. 3월 9일에 정정과 사과를 했는데 그거를 경찰이 체포를 해! 외압과 이런 체포, 이런 협박에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이 속셈을 드러낸 것이 어제 내내 검색어 1위가 강용석이고 뉴스도 공수처법 날치기는 뭐 아주 그냥 별게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오히려 제 체포 기사가 모든 언론의 메인에 떠 있는, 이 과연 명예훼손으로 이런 식의 체포가 가능한 것인지, 당시에 영상을 삭제하고 사과 방송을 했고 그 사과 방송의 내용까지 이미 경찰에 다 전달을 해줬습니다.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고 체포한다? 이거 자체도 말이 안 되고, 뭔가 자료가 조작되지 않으면. 네, 지금 영상 보셨는데요. 이제 영상 초반에는 어제 이제 강 변호사가 조사받을 그 당시에 다른 가세연 그 멤버들이 그 시경 앞에서 방송을 하는 모습이었고, 그 뒤에 나온 거는 바로 오늘 오전에, 오늘 아침에 석방된 강 변호사가 이제 자기가 이제 직접 그 방송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강 변호사가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를 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저희가 영상으로 다루지 못한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어제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데 어제 이제 빵을 먹다가 내가 붙잡혀갔다. 근데 어제 저녁에 돌아오자마자 그 말라붙은 빵 반쪽, 저 식빵 반쪽 남은 거를 마저 먹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안 그래도 내가 2년 전에 집사람을 좀 놀라게 한 적이 있는데 어제 아내한테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질책 아닌 질책을 들었다면서 눈물을 보였습니다. 윤지영 기자. 그런데 이 강용석 변호사가 체포된 게 이제 명예훼손 때문에 체포가 된 거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였길래 저렇게 소리까지 지르면서 반발을 하는 건가 어리둥절하실 것 같아요. 이 관련 혐의는 지난 3월 방송에서 가로세로 연구소 강용석 변호사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이잖아요. 이 채널에서 이 문 대통령이 한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과거에 문 대통령이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악수를 한 모습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 해당 사진 지난 2012년 10월에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지금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사진이었는데요. 이 사진 속에서 문 대통령이 악수하고 있는 남성, 이만희 총회장이 아니라 최현철 전 민주평통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청와대는 이 내용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를 하면서 이 가짜뉴스에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이 이후에 민주당이 3월에 바로 이 강 변호사를 고발 조치에 나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체포됐다가 경찰 조사 받고 풀려났을 거 아니에요. 네. 그 이후에 강용석 변호사나 가로세로 연구소 어떤 반응 없었나요? 네, 당연히 이 체포가 어떤 폭력적이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가세연 측은 정정 및 사과 방송을 3월 당시에 했다. 문제가 됐을 당시에요. 그리고
강용석 변호사는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더 이상 없는데 이렇게 체포를 하는 건 일종의 폭력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찰은 이미 4번이나 강 변호사에게 출석을 요구를 했는데 강 변호사가 여기에 불응을 했기 때문에 조사를 위해서 체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긴급 체포는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강 변호사는 이 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좀 어떤 정치적인 탄압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요. 또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아까 김은미 기자가 답변할 때 영상으로 봤던 것처럼 이 어제 공수처 법안 처리를 그렇죠. 물타기하기 위해서 나를 어제 굳이 체포한 것 아니냐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요. 지금 이제 문제가 된 게 유튜브 방송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유튜브를 보면 가짜 뉴스나 이 자극적인 내용을 방송하는 이 유튜버들이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 딱지 제도도 생기고 그랬는데 자, 윤지영 기자. 네. 취재를 해보니까 이렇게 사그러들지 않는 이유가 따로 있었다면서요? 네,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대로 이 유튜브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노란 딱지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이 구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컨텐츠를 올리는 경우에는 광고 수익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아예 차단을 하는 방식인데요. 그렇죠. 이렇게 된다면 수입에 타격을 입는 유튜버들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런데 이 유튜버들이 찾은 우회로 바로 슈퍼챗이라는 겁니다. 슈퍼챗이요? 예, 이 슈퍼챗은 지난 2017년 초에 이 실시간 스트리밍, 실시간 보기를 확대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운영을 하기 시작한 제도인데요. 이 유튜브는 1,000명 이상의 구독자가 있는 경우에 이 실시간 방송을 할 수 있거든요. 이 슈퍼챗이라는 건 실시간 방송 도중에 받을 수 있는 일종의 후원금 제도입니다. 이 후원금은 1,000원에서 50만 원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고요. 또 액수가 클수록 자신의 메시지가 노출되는 시간 그리고 메시지의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이렇게 많은 금액을 후원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오늘 강용석 변호사가 방송을 한 화면 방금 전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그 화면을 보시면 이 댓글에 S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아, 네. 이게 바로 슈퍼챗으로 후원금을 보냈다라는 표시인데요. 이게 지난달 한 달간 그럼 슈퍼챗 수입이 얼마나 됐을까를 좀 찾아봤습니다. 가세연이 1위였습니다. 지난달 후원 수입만 4,152만 원으로 나왔는데요. 한 달에 4,152만 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위에는 이 투자 관련 채널이 올라가긴 했지만 3위와 4위 역시 약간 정치적으로 편향된 색채를 띤 그런 유튜브 채널들이었습니다. 10위도 한 달 수입이 한 2천만 원 정도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편향적이고 좀 자극적인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전체 채널 10위 안에 10위 중에서 5개의 채널이 우리 정치 관련 채널이었고요. 또 지난해 한 해를 기준으로 보면 상황이 더 심각한데 이 1위부터 10위까지 이 후원금을 많이 받은 채널의 순위를 보니까 모두 다 정치 관련 채널이었습니다.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게 특이사항인데 이 전 세계 슈퍼챗 순위 1위부터 10위를 봤을 때 우리나라의 채널이 3개나 올라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 교수님, 네.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정보, 가짜 뉴스들을 가지고 수천만 원씩 수입을 올리는 유튜버들 좀 제재할 방법은 없을까요? 역시 이제 가장 강력한 제재 방법은 이제 법적으로 제재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을 가지고 방어막을 치기 때문에 상당히 법적으로 제재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 언론계를 중심으로 여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방안책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정도가 심하면은 결국은 법적인 장치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당장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으로 강력하게 제가 볼 때는 반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운영자 측에서도 좀 뭔가 제도적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역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가 좀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결국 이제 돈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코인 낚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왜곡적이고 심지어는 이제 가짜 뉴스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좀 비판적인 선택을 해야만이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가 마련이 되고 건강한 미디어 생태계가 마련이 돼야만이 또 건강한 여론이 형성되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양극단으로 지금 진영화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간지대의 목소리가 좀 커져야만이 좀 정상적인 바람직한 시각의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좀 전달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희는 이 팩트만 넘치는 프레스룸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